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의 이성배입니다. 오늘 휴가를 간 최대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아마 4.1 부동산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첫 순서로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의 여파와 궁금증, 이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지난 1일 발표됐습니다. 네. 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인데요. 자, 하지만 지난 정권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도 뚜렷한 효과를 내진 못했었죠. 그렇다면 이번 4.1 대책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월 22일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세제, 금융, 공급, 규제 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이어 4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조금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소비자의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우리도 이참에 다른 데로 이사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잠깐 그래서 신랑이랑 얘기는 했거든요. 글쎄 뭐 여유 있으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사라고 얘기도 해주고 싶고.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긴 어둠의 터널 속 부동산 시장에 체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4월 1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핵심은 9억 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대폭 완화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그리고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완화다. 46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이번 대책은 공급과 수요, 금융과 실물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종합대책으로 평가되는데 이번 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강도가 높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시장의 반응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전세 가구가 많아 잠재 매매 수요 또한 높은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을 찾았다. 이날 전화는 물론 직접 찾아오는 손님까지 매수 문의가 부쩍 늘어난 상황. 단 몇백만 원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굳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정부 발표를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개인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제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주택 구입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주택 구입에 나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수혜가 예상되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부동산. 수직 증축이 허용되면 조합원 리모델링 분담금이 30%가량 줄어들게 되니 이 지역 역시 대책을 반기고 있었다. 리모델링과 증축, 수직 증축에 대한 그 제한도 이제 풀려서 같이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이제 그런 위주로 좀 이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4.1 부동산 대책은 얼마나 많은 실수요자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미 일부 실수요자는 지난달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에 맞춰 내 집 장만을 했다. 지난주 일요일 이삿짐 정리로 분주한 이민경 씨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전셋집에 살다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에 은평구 대조동 2억 8천만 원짜리 집을 구입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650 정도 되는 돈을 거의 365만 원에 한 50% 가까이 반값 할인을 받은 경우라서 굉장히 유리하고 운 좋게 샀다고.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정대한 씨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취득세 1,8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침체기에도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다. 언제쯤 해서 이렇게 취득세 감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제 예측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가 입주한 시기에 또 거기 딱 맞아 떨어져서 저희한테는 진짜 상당히 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실제로 지난해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 기간이었던 4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3분기 대비 3배로 껑충 뛰었다.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거래시장에 진입할 때 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다소 낮춰주면 이런 부분들이 구매 유발 수요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1 부동산 대책은 기존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 때문인지 의견을 물은 부동산 전문가 6인 모두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 감면 제도를 하는 것은 이런 정책은 지금 최초로 부동산 정책 중에서 도입되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먼저 양도세 면제. 4.1 부동산 대책은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열어두었다.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는 1998년 IMF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유주택자가 전용 85제곱미터의 집을 약 9억 원에 구입해서 5년 뒤 11억 원에 파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세법 적용 시 2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 약 4,400만 원의 양도세를 물지만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약 4,400만 원의 양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자, 이로써 양도세에서 농특세를 뺀 약 3,5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최순자 주부. 이번 기회에 3남매와 넓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살까 생각 중이다. 살펴보는 매물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들. 그렇죠. 이사를 안 가려다가 그런 취득세 그 혜택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이 이제 생겼죠. 4.1 부동산 대책대로라면 최 씨가 올해 안에 신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어도 집을 팔 때 종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 집도 그냥 3억 5천짜리 그러니까 가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좀 크더라고. 그거 아껴서 다른 걸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좋죠. 때문에 양도세 면제는 실거주 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시키고 양도세 면제를 노린 매물로 공급도 늘어나 부동산 침체를 깨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강남권의 20, 30평형대의 저가 급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마포나 강북의 일부 지역의 중소형 역세권 단지라든지 이런 재고주택 단지들은 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4.1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이들은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장기 저리 대출 3가지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치솟는 전셋값에도 내 집 장만을 미루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매매 수요로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인 셈이다. 우선 이제 실수요자 측면의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놓았기 때문에 침체된 수도권 시장에서는 강보합세 정도의 그런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8살 김진영 씨. 진영 씨는 2달 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상황. 그러나 이번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해볼 참이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생각이 180도 바뀐 것. 저희 쪽에서 이제 통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봤는데 금액대가 이제 2년 전하고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진영 씨네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7천만 원이나 올랐다. 재계약을 한다 해도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4.1 부동산 대책을 적용받으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주택 구입자금 금리가 큰 차이가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울고 있다.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율 자체를 많이 낮춰준다고 하기 때문에 매매 쪽으로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디일까? 먼저 시가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과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인 미분양 단지. 취득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그 해당 건설사에서 주는 금융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분양가도 많이 다운을 해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시세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라고 한다면 매입하기에는 좋다고 보고요.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일기 신도시 단지 또한 수직 증축이 허용되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수혜 지역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41개 단지 2만 8천여 채로 정부는 지금까지 건물의 안전을 고려해 수직 증축을 허가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4.1 부동산 대책을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와 이미 재건축이 시행된 송파의 경우 현재 매수와 매도를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면 이제 좀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매도 문의라든가 또 가격이 내릴지 오를지에 대한 이제 그런 매도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가격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축이 돼 있거든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각 또한 엇갈리고 있었다. 부모님이 부자인데 이제 아들한테 처음 집을 사주거나 이럴 땐 되게 좋겠지. 서민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일단은 산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갖고 있는 거 빨리 잘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금이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 부동산 전문가 6명 중 4명은 대책의 내용만큼 시행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법신이 언제쯤 되는지 또 이전의 거래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확정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로까지 불리는 4.1 부동산 대책. 향후 부동산 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조금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네,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실제 이번 대책이 시행이 되려면 소득세법이라든지 주택법 같이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양도세 면제 기준 9억 원과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고요. 이번 대책 중 20개 사항이 국회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실제 시행 시기를 속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재나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올해는 왜 이렇게 꽃샘 추위가 오래가나 했더니 어느덧 여기저기 활짝 핀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뜻한 봄의 정취가 우리 집 안에도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초보자도 쉽게 가꿀 수 있는 실내 정원 만들기, 그 비결을 소개합니다. 꽃 활짝, 새잎은 파릇파릇. 드디어 우리 곁에 화사한 봄날이 찾아왔다. 주부 오경자 씨의 집. 평범한 구조의 아파트지만 이 집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 여기가 제가 직접 가꾼 베란다 정원이거든요. 베란다에 들여온 나만의 봄빛 정원. 위로 쭉 뻗은 초록빛 율마부터 1년 내내 예쁜 꽃을 피우는 임파첸스, 은은한 레몬 향이 매력적인 애니시다까지 수십 가지의 꽃과 나무가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거 들여다보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키웠어요. 그래서. 벌써 9년째 베란다 정원을 갖고 온 경자 씨. 덕분에 두 아이는 자라면서 늘 꽃과 나무를 가까이 해왔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엄마만큼이나 정원을 아끼고 좋아한다는데.
지금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지면서 많이 달릴 거야, 이제 나중에. 언제쯤? 봄이나 가을? 이번? 그럼 그때 되면 진짜 예쁘겠다. 베란다가 아니고 꽃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시사철 꽃이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여기서 고개만 돌리면 꽃 보고 꽃 구경하니까 꽃 구경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봄날처럼 산뜻한 실내 분위기. 경자 씨처럼 봄을 집안에서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로 꽃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다. 형형색색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는 봄꽃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 향기도 맡고 눈도 보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게 다 즐겁고 좋잖아요. 겨울이 길었던 것 같은데 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맘때는 수선화를 비롯해 히아신스, 베고니아, 시클라멘 등의 봄꽃들이 인기.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꽃 가격이 조금 올랐다. 봄의 시장을 이용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작은 풀꽃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다. 잘만 하신다면은 거의 3분의 2 정도, 30% 정도는 할인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따져가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경만 하고 선뜻 꽃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막상 사려니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는데. 예쁘긴 한데 어디에다 놔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고 있어요. 네, 많이 사다 키워봤는데 잘 관리 못하니까 그게 또 그렇더라고. 주부 윤서영 씨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다. 텅 빈 베란다에 예쁜 정원 하나 만들고 싶은 서영 씨. 아가가 꽃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봄맞이로 꽃들도 좀 놓고 싶고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다. 초보자라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만 있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역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다는 황서윤 씨. 칙칙해 보이는 거실이 가장 큰 불만이다. 네, 많이 어둡죠. 가구도 어둡고 소품들도 없고 삭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장식 삼아 꽃을 올려도 봤지만 왠지 초라해 보이는 화분. 최소 비용으로 좀 더 화려하게 꾸미는 방법 없을까? 저는 소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두 주부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20년 경력의 실내 조경 전문가 하현영 원장. 먼저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베란다부터 정원으로 가꿔보기로 했는데 조금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는 쉬워요. 저하고 간단하게 정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시작은 미니 화단이다. 화단이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장바구니를 구해 비닐로 옆면에 구멍을 막으면 반은 끝난 셈. 인공 흙과 거름기가 있는 상토를 3대1로 섞어서 쓴다. 여기에 원하는 꽃과 나무를 심기만 하면 끝. 흙은 뿌리를 살짝 감싸는 정도로만 덮는데 그 위에 마사토를 깔면 집안에 흙이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너무 이거를 얇게 하면 이제 물을 주면 이게 또 다시 흙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단 주변에 크고 작은 화분 여러 개를 배치하면 정원은 더 풍성해진다. 투박한 화분은 자투리 천으로 감싸 장식 효과를 주고 키가 큰 화분을 뒤로 해 배치하면 된다. 크기가 비슷한 화분이 여러 개일 땐 안 쓰는 선반이나 의자, 벽돌 등을 활용해 높낮이 구성을 다양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낮은 것만 가지런히 하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 크기가 조금 다르게 높낮이를 해서 배치하면은 훨씬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기도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드디어 봄향기 가득한 베란다 정원 완성! 간단하게 꾸몄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막상 해보니까 쉽죠? 네,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주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이라는 서윤 씨네 거실엔 각종 재활용 소품을 활용하기로 했다.
거실에는 장식 효과가 큰 수경재배 식물이 적합하다. 깨진 항아리 뚜껑이나 넓은 접시를 화분으로 쓰면 되는데 살짝 오목해야 물을 넣을 수 있다. 이끼와 자갈을 활용해 식물을 고정시킨 뒤 접시에 물을 채우면 된다. 남은 공간에는 옆으로 넓은 식물을 자연스럽게 띄운다. 히페리우스고요. 해우라비, 방동산이, 그리고 물배추, 불의옥잠, 여기는 다 물에서만 사는 수경식물이에요. 수경재배식물입니다. 스파트필름이나 아이비나 이런 것들도 수경이 가능한 식물들입니다. 투명한 와인잔에 색이 있는 모래나 자갈을 넣고 뿌리를 깨끗하게 씻은 화초를 심어도 좋다. 꽃 잘 조심하고요. 뿌리만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씻어주세요. 잘 씻으시네요. 수경재배는 물을 채워 넣기만 하면 돼 관리도 쉽다. 버려진 액자에 꽃을 심으면 액자는 벽걸이 화분으로 변신한다. 액자 안에 이끼를 넣고 화초를 심으면 끝. 물은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 매일 물 안 주셔도 되거든요. 물이 충분히 밑에 지금 고여 있어요. 예, 그래서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머그컵이나 커피잔, 달걀 껍질, 다 쓰고 난 화장지 심도 아이디어가 더해져 미니 화분으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안 쓰는 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정말 이뻐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된 예쁘고 개성 있는 화분들. 꽃향기가 솔솔 드디어 집안에 봄이 찾아왔다. 비용은 모래와 자갈, 이끼 등을 사는데 7,500원, 식물 구입에 22,000원, 모두 29,500원이 들었다. 꽃만 몇 가지 이렇게 들려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너무 좋아요. 확 달라진 우리 집. 이제부턴 제대로 된 관리가 중요하다. 실내정원의 고수 오경자 씨에게 그 노하우가 있다. 먼저 꾸준함과 부지런함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물 줘야 될 때도 체크해야 되고 병충해 뭐 별로 생긴 거 없나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니까 자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관리하는 게 화초 키우는 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초보자가 화초를 죽이는 대표적인 이유는 의외로 물을 너무 많이 줘서다. 물이 과하면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흙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살짝 만져봐서 이렇게 흙이 묻어나면은 이거는 물을 지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흙이 충분하거든요. 반대로 손가락에 흙이 묻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물을 줘야 할 때다. 한 번 줄 땐 화분 밑으로 물이 빠질 만큼 흠뻑 주도록 한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면 병충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규칙적인 환기가 필수다. 하루에 한 2번 정도 오전하고 오후에 조금 일찍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환기시키고 있어요. 병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시들해졌다면 식물병원을 찾는 게 좋다. 사진을 찍어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진단받거나 직접 시료를 채취해 우편으로 보낸다. 식물병원에 도착한 시료를 통해 진단은 물론 처방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잎에 문제가 발생해서 잎만 따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뿌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줄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 그 뿌리, 줄기, 식물체 모든 부위하고 식물체 흙까지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잘 가꾸면 눈이 즐거워지는 실내 정원. 여기에 잎까지 즐겁다는 이가 있다. 안녕하세요. 푸르름이 가득한 장진주 씨의 베란다 정원. 그런데 화려한 빛깔 자랑하는 이 꽃들은 바로 식용꽃이다. 바질, 루꼴라 같은 허브, 새싹과 잎채소, 열매 맺은 토마토까지 없는 게 없다. 관상용 식물들이나 뭐 새싹 같은 거 아니면 제라늄 같은 거 꽃 볼 수 있는 것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라늄도 식용꽃이 있다고 해서 식용꽃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류들을 하나씩 늘려가게 했던 것 같아요. 정성껏 기른 작물들은 그때그때 수확해 곧바로 먹는다.
활짝 핀 꽃이 식욕을 돋우는 새싹꽃 비빔밥부터 얇은 도우에 루꼴라를 얹은 이탈리아식 루꼴라 피자, 향긋한 바질 샐러드까지. 베란다 정원 덕분에 봄날의 밥상은 더 건강하고 풍성해졌다. 새로운 작물을 심고 키울 때마다 그 즐거움은 더 커지는데. 마트에 채소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봐서 그 채소들을 새롭게 안에서 기르는 걸로 방법을 찾고 있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비용이 줄은 것 같아요.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시작하는 활기찬 새봄. 지금 당장 삭막했던 집안에 꽃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은 흰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백이민족, 또 웨딩드레스, 또 깨끗함? 저하고 같은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색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컬러 마케팅입니다. 색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컬러 마케팅, 그 다양한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분당의 한 카페 거리. 유독 시선을 끄는 곳이 있는데 분홍 간판이 인상적인 한 카페다. 실내도 온통 분홍빛이다. 인테리어는 기본, 소품도 분홍색으로 통일했다.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시고 저희는 이제 컵케이크이고 아기자기한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핑크색이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라즈베리로 주세요. 네, 라즈베리로 주실까요? 네. 색깔에 끌려 들어왔다는 손님들도 부지기수. 밖에서 볼 때는 핑크한 게 눈에 띄어서 끌려서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오니까 뭔가 여자를 위한 공간 같아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화려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눈에 되게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게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5개월밖에 안 됐지만 분홍 컨셉 덕분에 톡톡히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3시 이후로 이제 식사 시간 이후로 손님이 많으신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150개에서 200개 나가시고 특별한 날에는 한 4-500개 정도 나가세요. 사물을 인지하고 또 구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감각은 시각이다. 그런 만큼 시각을 자극하는 색은 특히 중요하다. 어떤 색을 쓰느냐에 따라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도 달라지는데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색상을 내세워 컬러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통 파랑은 신뢰와 안정감을, 빨강은 열정과 친근함, 그리고 노랑은 즐거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세계 100대 기업을 살펴보면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특히 많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색깔은 중요한 전략이 된다. 유권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정치인들에겐 색이야말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미지 변신을 꾀한 덕분에 재집권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다. 어차피 요 전 정권의 색깔을 벗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반드시 바꿔야 되죠. 빨간색은 일단은 열정적이잖아요. 흥분도 열정도 둘 다 선거에서는 아주 요요한 그런 현상이니까. 잘 고른 색깔은 좋은 이미지뿐 아니라 높은 매출로도 이어진다. 경기도의 한 제약회사. 이 회사의 관절염 치료제는 수년째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출시 당시만 해도 사정은 달랐다.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출시했을 때 제품명이 상당히 좀 어렵게 소비자들한테 받아지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국에 가서 제품을 지명 구매를 할 때 제품의 이름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드물었어요. 그때 해답이 된 건 다름 아닌 컬러 마케팅이었다. 약물 고유의 노란색을 강조하면서 훨씬 기억하기 쉬워졌고 파란색 일색이었던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에도 성공했다. 20% 정도 성장한 그런 광고 인지도를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20% 정도 증가한 그런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약의 색깔도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 진통제는 상쾌한 청록, 소화제는 따뜻한 주황이 주로 많은데 몸을 치료하는 약에 마음을 치유하는 색을 더한 것이다.
검정 아니면 흰색으로 통하던 자동차 시장도 색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색깔이 되게 파스텔 톤이라서 봄에도 굉장히 산뜻해 보일 것 같고 여자들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국내 한 경차는 아쿠아민트, 체리핑크 등 10여 가지의 산뜻한 색상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경차로 거듭났다. 유채색 컬러는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일반 어떤 소형차보다 약 한 5에서 10% 정도는 매출에 영향이 있다. 이외에도 톡 쏘는 맛은 빨강이라는 공식을 만든 음료업체부터 강렬한 원색 덕분에 컬러 왕국으로 우뚝 선 의류회사까지 컬러 마케팅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기업도 여럿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색깔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색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자리한 한국색채연구소. 그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50가지 색을 저희가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뭐 아이들이 사용한 문구나 뭐 이런 제품 등에 사용하는 게 가장 이곳에선 기업과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색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조사한 뒤 제품의 특성에 맞고 또 다른 기업과 겹치지 않는 색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마케팅이 있어서 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소비를 촉구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제품을 좀 가장 잘 포장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 색상이 유행이고 또 잘 팔릴까? 색깔에 가장 민감하다는 패션 분야에 답이 숨어 있다. 젊은 층 대상의 한 캐주얼 브랜드. 계절도 계절이지만 유난히 화려한 색상이 눈에 띄는데 그 이름도 재밌다. 폭풍 네이비, 볼메 코럴, 귀척 핑크. 특이한 이름만큼 개성과 미를 추구하는 요즘 소비자들을 고려해 최대한 색상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란다. 요새 아이들이 이제 컬러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타겟 1924로 명확히 설정한 다음에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언어를 저희 컬러 펜치에 적용하면은 그들이 가장 쉽게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감성과 비주얼의 시대. 색을 잘 알고 또 잘 쓰는 것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다. 세계 14개 나라 29개 자동차 업체가 참가한 세계적 자동차 축제인 2013 서울 모터쇼. 모터쇼의 꽃 레이싱 모델과 화려한 자동차들의 향연.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아이랑 같이 와서 자동차도 보고 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2013 서울 모터쇼 잉크. 2013 서울 모터쇼 현장. 세계 자동차의 판도를 들여다본다. 모터쇼의 최대 관심은 역시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신차를 세계 최초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번 모터쇼엔 자동차 업체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모두 9종의 신차들이 선보였다. 신차와 함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또 한 곳. 바로 미래 자동차를 미리 볼 수 있는 컨셉카다.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스포츠 컨셉카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잡아끌고 있는데 비스듬히 기울어지면서 열리는 날개형 도어와 은은한 빛의 실버 소재가 특징. 도어도 이렇게 열리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요. 되게 날렵하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 모터쇼의 주제는 자연을 품다, 인간을 담다. 그만큼 36종에 이르는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를 만날 수 있다. 전기의 사용 비중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수소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로 구분된다. 보조 배터리가 만약에 방전이 되기 전에 충전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국내 브랜드 3사의 전기차 기술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20분 이내 급속 충전, 또 가정용 220V 콘센트를 사용해도 충전이 가능할 만큼 국내 전기차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좀 더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대세가 아마 전기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모터쇼에선 친환경 자동차를 직접 타볼 수도 있다.
일반 내연기관차랑 다르니까 좀 신기하고요. 힘이 없어요. 전시된 10개의 모델 중 원하는 차종을 골라 약 10분 정도 거리를 달려본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속도를 못 낼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편견. 거리를 쌩쌩 질주하는데 잘 나가고 뭐 에너지 회생 시스템 그것도 작동하는 거 느껴보고 재밌었어요. 자동차 시장에도 실속형 소비가 커지는 만큼 이번 모터쇼에서도 소형차의 바람이 거세다. 크기는 작지만 레저차의 안정성과 넓은 공간 활용성을 갖춘 신개념 소형 SUV도 만나볼 수 있는데 단순히 작은 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최근 굉장히 다양한 바디 타입의 디자인의 차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들도 실속형 소비자를 꽉 잡고자 소형차를 앞세웠다. 특히 폭스바겐에선 독일 자동차 특유의 역동적인 드라이브 성능과 안전성을 내세운 소형차를 공개해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차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고 좋은 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본다. 이번 주말 놀랍고 새로운 세계 자동차의 매력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병원비 때문에 전세금을 빼거나 사채까지 쓴 메디컬 푸어가 무려 5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또 평생 의료비 절반이 60세 이후에 쓰여진다고 하니까 곧 다가올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의료비 대책이 필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메디컬 푸어의 실태와 준비 방법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경제 매거진엠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